여러분 안녕하세요. 욜로졸로 여행하는 다라입니다. 자, 지금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용마터널을 빠져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저의 최장거리 라이딩을 한번 떠나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바로 거제도로, 서울부터 거제도로 라이딩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최장거리 여행, 하루 만에 갔던 최장거리 여행이 원주에서 부산 그리고 원주에서 담양까지였는데, 오늘은 원주에서 서울까지 왔고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아마 최장거리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굳이 서울까지 왔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라이더분들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거제도까지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교통법규와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렸을 때 얼마나 걸릴지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올해 가을 단풍 라이딩을 아직 못 즐겼는데 가는 길이 아주 단풍이 만발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설레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이 오전 10시 조금 넘었는데 평일인데도 차들이 이렇게 많네요. 거제도까지 6시간 36분 걸리고 443km 걸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출발 전까지는 이거 진짜 어떻게 가지, 갈 수 있나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기대가 되네요. 풍경 좋고 날씨 좋고, 제가 지금 감기가 일주일 넘게 안 낫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 위에 바람막이도 있고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더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중간중간 코 푸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14,000원 정도 주유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유를 하고 갈게요. 자, 얼마? 13,260원. 아직 하나까지밖에 못 왔어요. 한참 남았는데 날씨가 라이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제가 전라도 여행 때는 3월 초였기 때문에 추웠고, 또 전국 일주 때는 여름이라 더웠거든요. 이런 날씨면은 뭐 전국 일주도 막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광주네요. 지금 60km 규정속도를 달리고 있고요. 이 규정속도가 생긴 이유가 차량들의 운행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속도 분산이라든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규정속도라는 게 사실 존재는 하지만 도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규정속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연중 추돌 사고가 있는데, 규정속도를 서로 지켰을 때 안전거리 유지도 잘 되고 사고 확률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시작부터 도착까지 포더스 FT 안전한 라이딩을 즐겼을 때 과연 어떨지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내비에 찍힌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바이크 시장이 쿼터급이 유행이잖아요. 쿼터급 바이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쿼터급 바이크로 국도를 여행할 때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달릴 때 가장 즐거운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도는 대부분 60에서 80이 규정속도인 곳이 많다 보니까 쿼터급 바이크로 그 정도 속도면 아마 가장 즐거운 필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용인에 들어섰습니다. 중간에 차가 좀 막히는지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규정속도 70 잘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제 양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양심껏 잘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아직 다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천안까진 가야 시내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형 차량 뒤에 바이크가 달리다 보면 차에 가려져서 바이크가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래도 지정차로제를 지키다 보면 대형 차량들 뒤를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급정거하면 제동거리가 길고 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제 드디어 좀 뻥 뚫린 길로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전까지 80km 구간이었거든요. 6, 70으로 달리다가 80km 구간을 달리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게 또 느껴지고, 100km 달리다가 80km 달리면은 또 상대적으로 엄청 느리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첫 바이크로 장거리를 갔던 때가 밴디를 타고 속초를 갔을 때였어요. 밴디가 언덕길에서는 한 3, 40km 나오고 속도가 6, 70으로 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ST250, CB1100, 그리고 스트리트인 T120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행 스타일이 밴디를 탔을 때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유유자적 풍경을 즐기는 라이딩을 좋아하고,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는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속도와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유유자적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라이딩 그리고 어떤 투어를 좋아하시나요? 국도 라이딩의 매력은 개인적으로는 유유자적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렸을 때 놓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이런 풍경들의 매력이 바이크 투어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뭔가 이 도시 속에서 얽매였던 그런 감정, 기분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이 유유자적함을 느끼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달려볼게요. 여기 2km 앞에 휴게소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잠깐 휴식도 하고 커피도 먹고 밥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못 왔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한 6분의 1 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일단 여기서 요길 좀 하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지 한번 일단 가볼게요. 뭐 먹지? 돈가스로 해야겠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다시 기운 차려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어떡해. 안녕, 쳐다보고 있어. 자, 이제 다시 출발해 봅니다. 자, 밥 먹고 다시 출발해 봅니다. 자, 5시간 33분 404km 남았어요. 아직 한참 멀었다. 드디어 천안 입성. 이 천안만 지나면은 아주 라이딩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와, 단풍. 비가 오려나? 왜 먹구름이 낀 것 같죠? 충청북도 진천군에 들어섰습니다. 가을 향기가 느껴집니다. 감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저거는 아마 까치바파라고 남겨둔 것 같아요. 이 농촌의 풍경 얼마나 좋아요, 그쵸? 속도 60에 맞춰주고 좋았어. 바이크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후방 단속 카메라도 생겼더라고요. 저 원주에서 횡성 오는 길도 그렇고 양평 가는 길에도 있고, 또 자동차나 이륜차가 같은 자동차이다 보니까 자동차와 같이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매바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각 동네마다 이름이 특이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표지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저 수지 멋있다. 햇살이 쫙 내려지는 게 너무 좋다. 자, 이제 5시간 17분 남았어요. 아직도 점점 시간이 늘어나요. 쉬고 뭐 하고 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차피 라이딩에 몰두할 거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는 게 걱정이지 언제 도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괴산쯤 온 것 같아요. 무주 거창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은 안 가봤던 길이라 기대했는데 실시간 교통 반영을 해서 지금 괴산, 구미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4시간 12분 361km 남았네요. 지금 여기가 80km 구간인데 오는 길에도 80km 구간대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장거리 여행 때는 진짜 너무 피로도가 진짜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볼 여유도 더 생기고 손목도 덜 아프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제 문경 거의 다 온 것 같다. 역시 문경을 지날 때는 저 산들이 너무 멋있어요. 저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문경도 산세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언젠가는 여행을 꼭 해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또 문경을 지나게 되네. 와, 4시간 남아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반도 안 온 거예요. 초승달하고 노을 너무너무 좋다. 시골에는 어둠이 또 금방 내리잖아요.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두워질 것 같아. 도착 시간이 9시래요. 그럼 제가 서울에서 10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11시간 걸리겠네요. 이야, 역시 촬영을 하면서 달리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촬영도 촬영인데 중간에 스트레칭하고 쉬고 내비게이션에 나온 시간대로 맞춰서 갈 수는 없어요. 열선 그립도 켰고 뜨끈뜨끈합니다. 와, 별을 다 베서 그런지 이제는 뭐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황량하네. 하늘 미쳤다. 근데 핑크색인데? 핑크색이면은 다음날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은 또 거제도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제도까지 멀었으니까 날씨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상주에 들어갔고요. 제가 최근에 차로 여행을 또 많이 다녔어서 이 바이크로 장거리 여행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로 여행하는 느낌은 어떤 거였지 약간 잊혀질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타고 나오니까 너무 재밌고, 또 바이크는 이 조작하는 맛이 있잖아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기구? 장난감 조작하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주행하는 자동차와는 또 다른 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파노라마처럼 풍경이 딱 180도로, 기본 180도로 펼쳐지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늘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이 시골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이 냄새와 저 풍경 보이시죠? 야, 냄새 좀 맡아보려고 했는데 콧물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어둠이 내렸고 보이는 건 점점 사라지고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달려도 시간이 줄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요. 중간에 차가 막히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거 성공하면 이제 앞으로 하루 만에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거제도에는 이미 숙소를 잡아놨고 어쨌든 시작은 하면 해내긴 하더라고요. 제가 포기할 순 없잖아요. 거제도 갔으니 또 더 먼 곳은 어딜 가봐야 되나. 제가 여행한 곳들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못 가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꽤 많이 다니지 않았나요? 국내 여행지를 언제쯤 다 돌아볼 수 있으려나. 의성입니다. 제가 부산 갈 때도 그렇고 이쪽 지나갈 때 몇 번 들렸던 편의점이에요. 정말 위치가 좋은 데 있어서.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컵라면 좀 먹고 또 가야죠. 시간이 왜 자꾸 안 줄어들지? 산청군입니다. 엄청 추워가지고 지금 옷을 더 껴입었어요. 너무 어두워졌죠? 지금이 9시 37분이에요. 도착 시간이 11시 13분인 걸로 보아 제가 한두 시간 쉰 거 빼면 11시간 주행한 게 되겠네요. 제가 또 규정 속도랑 이런 거 다 맞추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완전 깜깜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달려주시는 분들이 도로에 계셔서 외롭지 않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거제도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다 들러보려고요. 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뭐 매미성, 유호 전망대, 바람의 언덕, 신선대,
그리고 단풍 보기 좋은 스팟도 알아놨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시겠죠? 와, 여러분, 뭔가 바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42km 41분 남았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 오면서 점점 추워지더니 여기 통영쯤 오니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바다가 보여줄 것인가? 밤바다, 통영 밤바다. 에이, 안 보여주려는가 보다. 와, 그럼 어떻게든 진짜 오긴 왔다. 어떻게 왔지? 항상 도착하면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왔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제 다 왔어. 거제 다 왔습니다. 야, 거제대교 건너갑니다. 이제 거제 다 왔다. 이야, 거제다. 내가 왔다. 서울에서 왔다. 이야, 거제를 다 오다니. 드디어 진짜 와, 도착을 했다. 지금 입도 살짝 얼어가지고 아이오에오 발음도 잘 안되는 그런 상태인데, 와,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자, 거제의 슬로건은 뭔지 한번 봅시다.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이야, 또 파란 글씨로다가 이렇게 푸름을 표현한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숙소로 갈 거예요. 오늘의 숙소는 저렴한 3만원짜리 숙소로 잡았고요. 어차피 내일 또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 시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5분 남았다. 뿌듯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찬 하루이지 않았나. 소감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비록 지금 온몸이 아주 쪄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쪄들었지만 거제의 로망스를 지금부터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부터 이 거제까지 포더세이프트 안전 라이딩 하면서 왔는데,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분 뒤에 다시 봅시다. 몸도 춥고 눈 감으면 바로 잠들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보람차네요. 원주에서 용마터널 부근까지 111km, 처음에 대전 쪽으로 갔으면 447km였는데 문경 쪽으로 와서 총 487km 걸렸고요. 또 돌아가는 길은 원주까지 392km. 계산해보면 총 990km인데요. 제가 중간에 구미에서 길을 잃어서 좀 돌았거든요. 그럼 1000km가 훨씬 넘겠네요. 제가 전국 일주 때 7일간 1307km, 그리고 전라도 여행 때는 6일간 1209km를 달렸는데, 내일 또 거제도를 한 바퀴 돌 거기 때문에 총 1200km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라이딩으로 따졌을 때 가장 최고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와, 진짜 뿌듯하네요. 총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덕분에 한 번도 위험한 상황 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T120이랑 처음 최장거리 라이딩이어가지고 뭔가 좀 더 애틋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사실 아직 거제 풍경 마주하지 못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요. 내일은 거제 단풍 그리고 거제 곳곳을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멋지게 담아올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멋지게 담아올게요. 안녕.